잠시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혈압과 PM 제품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받았고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 박사님의 당뇨,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사실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너도 나도 이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고혈압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사업적인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혈압을 알기 전에 일단 혈압이란 무엇인가, 혈압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혈액의 압력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혈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혈액이 우리 몸에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이제 60조 개, 100조 개의 세포를 돌잖아요. 그렇게 도는데 그렇게 돌기 위해서는 이 심장에서 펌핑을 제대로 해줘야 이제 온몸으로 피가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팍팍 짜줄 때 나오는 압력을 바로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동맥으로 바로 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오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료 계통에서 사실 보통의 이 수치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수치를 보고 약을 처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혈압은 우리가 거의 수축기혈압 120, 이완기혈압 80mm HG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경계성은 120에서 139, 80에서 89, 고혈압은 140에서 90 이상일 때 고혈압 약을 보통 이제 처방을 받아서 많이들 드시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혈압 수치를 조금 알아놓으셔서 소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을 만났을 때 이거 없으면, 이거 없이 어디 예를 들어 1박 2일, 2박 3일 어디 놀러 갔을 때 만약에 약을 빼먹었어. 그러면 이분들 어때요? 달달달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너무 이제 무서워하잖아요. 그만큼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단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고혈압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이 약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고혈압과 PM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이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혈압의 원인.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이런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너도 나도 고혈압 약을 먹게 되는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하죠. 우리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 다 대사증후군, 대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의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섭취한 그런 음식에서 섭취된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혈당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높아진 혈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끈적이고 탁한 독소가 많은 피를 말합니다. 점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사실을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강력하게 심장이 펌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더 강한 압력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펌프를 하기 때문에 혈압은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심플하게 지금 말했을 때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혈당이 높아져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면 인슐린 저항은 왜 생기냐는 거죠. 그쵸?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이유.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 저항이라는 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밤늦게도 먹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식이 습관이 너무 좋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독소를 많이 이제 생성을 시키고 또 장 기능을 많이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탁해진 피,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탁한 피든 이제 점도도 높고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가지 뭐 악성 칼슘이나 이런 것들, 지질 같은 거,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을 봤을 때 혈관 내벽에 이런 독소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독소가 뭐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사실은 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만성 피로나 뭐 두통이나 늘상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혈관이 막혀 가더라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압은 서서히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증상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혈관에 어딘가가 막힌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굉장히 압력을 더 크게 뿜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사증후군으로 망가진 혈액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또 계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장기의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의 탄력 저하가 또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혈관의 탄력 저하. 우리가 혈관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나, 한 겹으로 구성이 돼 있나, 여러 겹으로 구성이 돼 있나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혈관은 이렇게 내막, 안쪽에 코팅된 구조라고 지금 써 있죠. 내막과 중막. 이 중막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막에 두껍고 강한 혈관벽이 있죠. 그리고 외막, 이렇게 혈관이 세 개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요. 더 이렇게 구조는 더 자세하게 있지만 심플하게 보자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 이 중막과 외막에는 사실 이 콜라겐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은 사실은 피가 싹 흐를 때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완을 확 시켜줬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거는 엘라스틴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은 어떤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40대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죠. 우리는 피부나 머리카락 등에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의 모든 장기, 근육, 이런 뭐 혈관, 이런 모든 부분, 관절, 뼈 이런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3분의 1이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0대만 되더라도 우리 여기 대다수가 40대이거나 40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은가요? 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혈관이 탄력이 좋아야 심장을 도와서 쫙쫙 쫙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압력을 같이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수축과 이완으로. 그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혈관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혈관 노화는요. 지금 혈관 탄력 저하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혈관 노화는 콜라겐과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의 부족으로 사실 굉장히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또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 액상 과당의 과다 섭취가 혈관 노화를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는데 왜냐하면 이런 탄수화물이나 사실 트랜스 지방, 몸에 좋지 않은 그리고 액상 과당 등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혈액의 당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혈액의 당도가 높아지면 그 과도한 당은 어떻게 하냐면 혈관벽을 공격을 해요. 혈관벽에 쉽게 말하자면 스크래치를 내는 거죠. 혈관벽에 굉장히 스크래치를 내고 노화를 이제 가속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한 고혈압의 원인이 이제 됩니다. 네 번째, 높은 혈당과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자극.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이런 뭐 식이 조절이 안 돼서 높아진 혈당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이런 높아진 혈당이나 아니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 같은 것들이 교감신경을 굉장히 자극을 시켜요.
교감신경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낮에 나오는 이제 신경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죠. 교감신경. 그래서 낮에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부교감신경, 편안한 신경을 말하는 건데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낮에 심장이 막 천천히 뛰면 활동할 수 있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조금 대사를 올려주는 게 교감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과도하게 또 펌핑을 하면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5번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500g이 살이 찌면 어떻게 된대요? 3km 이상의 혈관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더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모세혈관까지 포함해서 3km 이상의 혈관이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 혈관까지 피가 가야 되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장은 더 무리가 가서 펌프를 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고 너무 멀리까지 혈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혈압은 당연히 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6번 지방산의 균형이 깨진 식사라고 또 이제 고혈압의 원인을 조금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산 균형이 깨진 식사가 또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지방산의 권장 비율은 1대1이나 4대1, 오메가6가 최대 4대, 오메가3가 1, 이 정도의 비율이 되어야지만 우리 몸에 염증이 생성이 안 되는 비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염증이 생성이 안 되는 비율인데 사실 이 영양학자인 이분이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계란 6개를 가져다 조사를 했대요. 우리가 달걀 뭐 식사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많은 양의 오메가6가 사실 함유가 된 거죠. 우리 몸에서는 1대1이나 4대1의 비율이어야 되는데 비율이 거의 20대1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렇게 닭이나 소나 돼지가 어떤 사료를 먹나요? 거의 요즘에는요, 곡물 사료를 먹는 거죠. 그 곡물은 어디서 이제 원료를 만드냐면 옥수수 원료로 이 곡물 사료를 만드는데 옥수수의 지방산 비율은 실제로 60대1까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0대1의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들이 굉장히 높은 오메가6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들도 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오메가3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들도. 그런데 지금은 사실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고기도 다 오메가6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소고기 또 실제로 108대1이래요. 108대1, 오메가6가 108대1.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 계란 후라이를 하면 60대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란 자체 거의 20대1인데 평균. 우리가 뭘로 계란 후라이 해요? 식용유로 하잖아요. 물로 할 수 있어요? 식용유로 하잖아요. 식용유는 뭐로 만들었죠? 거의 옥수수 기름으로 많이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시중에서 판매하거나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다 식용유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른 분과 좀 통통한 분들, 뚱뚱한 이제 체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실제로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마른 체형을 가진 분들은 오메가6가 11대1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조금 체격이 있으시고 비만에 가까우신 분들은 50대1 너무 높게는 정말 125대1까지도 사실 이 오메가의 지방산의 비율이 깨져 있는 것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오메가6 지방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의 유발도 촉진시키고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를 증가시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포의 노화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혈압의 원인이 사실 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음식을 피할 수가 있나요?
한국은 사실은 GMO를 그냥 허용하잖아요. 다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우리가 다 뭐 식용유로 요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곡물 사료를 먹은 가축들을 또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지방산 비율이 깨진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라는 거죠.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Mostly we find omega-3s and omega-6s in cell membranes. Around every cell there is a very thin membrane. This cell membrane is made up of these fats.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덕분에 호르몬과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포도당과 같은 물질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둔한 오메가6가 많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네, 잘 보셨죠? 실제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 지방산의 빠르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메가6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대사가 굉장히 느려지고 저해가 된다라고 이제 Mostly we find omega-3s and omega-6s in 보실 수 있고요. cell.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고혈압의 원인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고혈압이 먼저인가? 동맥경화가 먼저인가? 많은 의료계에서는 사실은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심정지나 여러 가지 심근경색, 협심증 혹은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고혈압이 원인일까요? 사실 고혈압이 원인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몸에서의 순서는 이미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의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증상으로 또다시 나타나게 된 거죠. 내 혈액과 혈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혈압이라는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90세 할머니가 저혈압 증상으로 쓰러져서 오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실제로 재봤더니 혈압이 145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145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혈압이잖아요. 우리가 120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45면 고혈압인데 이분은 왜 저혈압의 증상으로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왔냐는 거죠. 이분은 이미 혈관이나 혈액이 많이 노화가 돼 있고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에게 필요한 혈압은 160 정도가 적정한 혈압이었던 거죠. 몸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순환시킬 수 있기에는 160이 굉장히 적절한 혈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억지로 고혈압약을 먹여서 145를 만드니까 이분이 저혈압 증세로 쓰러진 거예요. 약이 독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신다면 억지로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줄어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걸 또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무엇인가 내 몸을 살리겠다는 몸부림이라는 거죠.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피를 보내서 60쪽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혈압이 발생이 됐을 때 나 약 먹고 바로 떨어졌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아시면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혈압과 혈액이 굉장히 좋아지게끔 원인 케어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혈압의 원인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보통은 편안하게
병원 약을 빠르게 처방해서 드시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알아요. 식이 조절, 가장 좋은 거는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을 빼서 혈액, 혈관을 좋게 만들어서 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고혈압 약을 먹을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병원약을 드시고 혈압이 내려간 것으로 굉장히 위안을 삼는다는 거죠. 위안을 삼는데 실제로 그러면 현대의학과 대체의학 어떤 차이가 있냐? 현대의학은 높아진 혈압을 그냥 낮춰버리는 거. 열이 나면 열을 백혈구가 싸워서 열이 나는 건데 백혈구가 균이나 바이러스가 싸워서 열이 나는 건데 그냥 낮춰버리는 거. 열만 그냥 낮춰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증요법이죠. 증상에 대해서만 케어를 하는 요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론적인 거죠. 대체의학은 어떤 개념이냐면 근본적인 원인, 열이 나면 왜 열이 발생했을까? 혈압이 높으면 왜 혈압이 높아졌을까? 그 근본 원인을 알아내서 케어를 하는 게 바로 이 자연의학 대체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 실제로 양약의 기전을 보면요. 6, 7가지 종류, 점점 더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혈압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왜냐하면 제약도 산업이죠. 제약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여러분. 제약이 사실은 우리 뭐 이런 방송계나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많이 무언가를 막기도 하고 이렇게 비타민C가 사실 코로나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커트가 당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제약회사가 굉장히 파워가 센데 이 혈압약의 기전에서 첫 번째 많이들 이제 쓰는 거는 심장 근육을 못 뛰게 막는 것이 첫 번째.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두 번째 기능은 혈관을 억지로 더 늘려놓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심장 근육을 못 뛰게 천천히 뛰게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에서 혈압이 높아져야 온몸으로 혈액이 가기 때문에 심장이 강하게 뛰고 그 다음에 혈압을 강하게 받지만 피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장 근육을 일부러 천천히 약하게 뛰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이분은 손끝, 발끝, 뭐 말초신경까지 전혀 가지 않겠죠. 혈액이 순환이 전혀 안 되겠죠. 그리고 심장이 활발하게 뛰어야지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막아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장 기능까지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혈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안 좋아져서 고혈압이 됐는데 혈관을 원래 사이즈보다 더 크게 억지로 더 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탱탱한 고무줄이 있는데 이 고무줄을 최대로 늘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빠르게 끊어지겠죠. 그토록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혈관도 억지로 더 늘려놓았기 때문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니오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조금 싱겁게 먹는 노력을 하면은 이 약을 하나 뺄 수 있는 거예요. 약이 다 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을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 이니오제 약을 하나라도 줄여보려는 홍 교수. 그의 전공은 신장내과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이거죠.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임은 세발의 피다. 막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 굉장히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분께서도 용 교수님께서도 본인에게 처방을 하려니까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합병증, 그 대가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그런 대가가 있는지 모르죠. 그냥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줄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보가 없는
분들께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계신 분들께 우리가 알려주는 게 우리의 또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분들께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을 그냥 못 먹게만 하는 거는 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과 PM 어떻게 근본 원인을 케어를 할 것이냐. 근데 이렇게 이미 우리가 고혈압의 단계, 굉장히 높아진 혈압을 갖기 전에 사실 아건강 상태라 그러죠. 질병의 단계인 전 단계, 건강한 상태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 아건강 상태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써봤는데요. 증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미 혈액이 탁해졌다면 수족 냉증, 손발이 굉장히 차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가 또 굉장히 저립니다. 특히 이제 자면서 또 다리가 저리신 분이 굉장히 많고요. 발 뒤꿈치에 각질,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죠? 발 뒤꿈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혈액이 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각질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이 혈액이 탁해지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 뇌 쪽에 관련된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몇 프로나 쓸까요? 굉장히 이제 작은 그람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전체 혈액의 20%나 써요, 뇌는. 그렇기 때문에 이 20%가 어때요? 펌핑이 적어지고 너무 피해 점도가 높아서 위로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필요한 만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를 식사를 하고 또 그 배출이 되고 독소가 생성된 것들이 또 배출이 되고 이러려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야지 그게 가능한데 또 그 요산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통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죠. 또한 만성 피로까지도 이 독소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것. 이러한 상태가 사실은 이미 내가 혈액이 굉장히 탁해진 상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고객들이랑 말을 하셔도 너무 좋겠죠. 대화를 나누셔도.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케어하는 것은 사실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액 해독을 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장기 기능을 먼저 개선시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넣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장과 간을 따로 하기로 또 운영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독,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혈액을 해독하는 가장 큰 장기가 대장과 간이죠. 이 대장에서 장누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혈액이 다시 독소가 다 빠져나와서 탁해지기 때문에 또다시 간을 치게 되고 그럼 간에도 무리가 가고 또다시 그것은 또 대장으로 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장기 기능이 사실 개선이 되는 게 필수적이고 또한 적절한 영양소로 항산화제나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로 혈액을 또 맑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토파지 기능 올리기라고 써놨어요. 오토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단백질 쓰레기를 재활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조금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단백질 찌꺼기를 우리 몸에서 스스로 태워서 없애고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이 오토파지죠. 그래서 이 오토파지의 기능을 조금 올리는 거. 저희가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또 해다방을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해다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 원인을 케어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혈관 건강에 이제 도움되는 비타민들을 많이 좀 써놨어요.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또 내려주고 마그네슘도 근육의 이완에 필요하죠. 심장이 다른 근육에 비해서 20배 정도가 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K2 역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E도 암과 심장마비 예방, 강력한 항산화 기능, 콜라겐이나 비타민C도 굉장히 중요하죠. 혈관의 노화를 방지시키고 연결 조직 튼튼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다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를 더 썼어요. 이제 산화질소라고 써놨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혈관 내벽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되고요. 신경세포에서도 또 생성이 되는 특징이 있지만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생성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을
확장을 시키고 굉장히 부드럽게 하면서 또 혈관의 탄력 또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가 굉장히 필요하죠. 특히 이 염증을 또 제거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산화질소가 도움이 되는데 이 산화질소는요, 너무도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30세가 되기 전에 이미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40대부터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관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이 이 산화질소를 발견하고 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의학계에서 큰 파동이 있었죠. 너무도 중요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산화질소가 발견된 것부터가 이 산화질소를 생성시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을 이렇게 들이마신 분들이 가슴 흉통이 없어져서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폐도 굉장히 모세혈관이 되고 뚫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산화질소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과 PM 어떻게 안내를 해줄 것이냐. 사실 우리가 방금 필요한 영양소들 어때요? 다 우리 PM에서 있는 거잖아요. PM의 기본 3종. 특히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혈액을 굉장히 맑게 해주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직으로 이제 안내를 하자면 뭐 기본 3종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뮤노겐까지 최소 같이 넣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제 파트너 사장님의 아버지가 고혈압 약을 끊으셨어요. 7개월을 드시고 나서 고혈압 약을 끊게 됐는데 기본 3종에 처음부터 뮤노겐을 같이 정량으로 이제 드시기 시작했고 굉장히 이제 수치가 계속 잘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은 당연히 뷰티 콜라겐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혹은 또 이제 오메가3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안내를 조금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다 해주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엊그제 저희 이 정보가 올라왔었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정말 이거는 몇 병원이나 이제 뭐 제약 쪽 이런 쪽과는 또 별개로 건강기능식품만의 이제 역할을 하고 예방의학 쪽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인정이 되기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저는 진짜 건기식 시장 자체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PM이. 사실 저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사실 이렇게 선진국에서 예방의학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용했겠지만 PM의 제품이 정말 의료행위로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이분들의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건강 상태를 이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겠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이거는 스위스는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사실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 PM의 미래가 정말 너무 밝고 정말 이런 역사를 다시 쓰는 지금 현장을 이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PM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못 바꾼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싶어서 PM을 다들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딱 집중해서 사실은 결단하고 집중해서 이 PM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서 make your dreams come true. 꿈을 꼭 이루시는 그런 시간이 또 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또 건강을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명이 깊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